방금 전에 발표된 속보입니다. 리플 XRP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 뉴스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시장 가격은 잠잠한 상황이죠. 리플이 룩셈부르크에서 전자화폐 기관 라이선스를 최종 취득했다라고 하고, 한마디로 리플이 유럽 전역에서 공식 영업증을 땄다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이렇게 좋은 뉴스라면 XRP 가격이 펑펑 튀어야 되는데 정작 시장 반응이 조용합니다. 뉴스랑 돈의 흐름들이 엇갈리는 이런 모순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유럽이 뒤에서 새로운 돈의 판을 짜고 있지만 시장의 돈들은 이미 그 움직임을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영상 통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뉴스 뒤에 숨은 설계, 그리고 의도까지도 실제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까지 한 흐름으로 엮어서 풀어드려 볼 예정이고요. 리플의 유럽 진출 성공이라는 축포가 터졌지만요. 그 이면에서 돈들은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틀리는 것은 종종 우리의 생각이다. 미국 월가의 전설 제시 리버모어의 말입니다. 방금 전 리플의 XRP 홀더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대형 호재가 터졌는데요. 리플이 룩셈부르크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유럽의 프리패스권을 손에 넣은 건데,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이 차트가 오히려 파란불이고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 상승폭은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호재라면서 왜 안 오르나 답답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이 시장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의 시차를 놓치고 있을 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막힌 엇박자의 비밀을 풀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뉴스는 성공을 외치고 있는데 시장의 돈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랑 유럽발 돈의 대이동까지도 시나리오를 공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뉴스의 내용 자체부터 짚어볼까요? 리플, 바로 XRP를 발행한 그 회사 리플이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전자화폐 기반 EMI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받았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하나의 라이선스로서 리플은 유럽연합 전체를 무대로 금융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회원국 간의 규제가 연동이 되는데, 룩셈부르크 같은 한 곳에서 인가를 받는다. 그럼 유럽연합 전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패스포팅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이선스를 통해서 리플은 이제 유럽 전역 어디서든지 돈을 보관하고 송금하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디지털 자산과 법정화폐를 연결한 결제 비즈니스를 공식적으로 전개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럽 27개국에서 리플이 금융기관처럼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딴 셈이겠죠. 사실상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유럽에서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공을 들여왔었고, 불과 몇 주 전에는 영국의 금융당국 FCA로부터 전자화폐, 가상자산 서비스 라이선스까지도 받았다고 발표 남겼죠. 그리고 1월 14일에는 룩셈부르크에서 예비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서 최종적인 인가를 받은 건데요. 유럽연합이 정식으로 리플을 자기네 금융망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플레이어로서 인정을 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리플의 유럽 진출 성공,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연히 많은 XRP 투자자분들께서 기대를 했을 거고, 유럽 전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 XRP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정작 오늘 XRP 가격을 보면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 오히려 지난 며칠 동안 2,200원, 2,400원 라인까지 밀린 상황이에요. 뉴스는 분명히 호재인데 가격은 떨어지는 상황,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미 시장에 미리 올려버려가지고 소식이 나올 때쯤엔 재료가 소진된 경우, 그리고 뉴스의 긍정 효과를 덮어버릴 만한 거시 악재가 동시에 있는 경우, 이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겹쳐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미 올라버렸다 측면부터 살펴볼까요? XRP 가격 같은 경우는 500원, 700원대 있다가 갑작스럽게 4,900원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죠. 지난 2023년까지만 해도 SEC 소송 포함해가지고 주춤하던 XRP 가격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전반기 이 3배에서 4배 가까이 상승했었습니다. 특히나 2025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강세장이 왔었고, XRP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1달러 돌파하고 한때 3달러까지도 넘볼 정도로 상승을 했었죠. 이런 과정에서 XRP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이미 미국 SEC 소송 이슈 해결됐고, 이제 리플은 사업 확장만 남았다, 이런 기대감으로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었어요. 이 룩셈부르크 EMI 라이선스 예비 승인 소식이 1월달에 나왔을 때도 XRP가 한 차례 반짝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즉 유럽 인가 추진이라는 재료가 시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인가 소식이 나왔다라고 해서 시장에 새로운 쇼크를 주진 못한 겁니다. 달릴 수 있는 말이 이미 전부 다 달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시적인 환경을 짚어보셔야 됩니다. 이 사실 2025년 작년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돈의 물꼬가 다시 트내였죠. 미국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완화했었고, 특히나 2025년 1분기에는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가 5조 달러 이상 늘었다는 집계가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 확 풀렸습니다. 그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역사적 최고치 근처까지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코인들, 그리고 XRP까지도 작년 한 해 멋진 랠리를 펼쳤었죠. 요즘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돈이 풀리니까 상승한 거였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 중앙은행들이 물가 잡은 이후에 슬슬 긴축 기조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거든요.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유럽의 ECB도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추가로 돈을 더 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의장 매파 기조 성향을 띠고 있는 케빈 러시까지도 지명이 되면서 지난 1월 말에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고개를 들었고, 이번에 새롭게 지명된 연준 의장이 돈줄을 바짝 쥘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더욱더 강해지면서 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 투자 심리를 누릴 만한 뉴스들이 동시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암호화폐 시장 폭락이 더욱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 좋았던 거시 환경이 올해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 시장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지난 열흘 사이에 상당한 조정을 받았어요. 비트코인이요, 한때 9만 달러 육박했다가 지금 7만 달러 중반대까지 밀렸고요. 이더리움도 2,300달러 선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XRP도 최근에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조정 흐름들을 전부 다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정리드리자면 유럽 라이선스라는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요, 때마침 시장 전반에 찬바람이 부는 바람에 개별적인 호재들이 부각되기 어려운 이런 환경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요즘 시장은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해요. 이것도 사이클인데 작년 같은 경우 웬만한 악재도 다 씹어먹고 상승하던 반면에 이 지금은 반대로 웬만한 호재도 시장을 움직이지 못하는 국면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줄이 조이는 조짐이 있고요.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오른 뒤라서 경계심도 커졌고요. 이럴 때 개인분들께서 가장 실망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 분명히 좋은 뉴스인데 왜 안 오르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이런 혼란들이 올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이 뉴스랑 시장 자금이 다르게 움직일 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장의 돈들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유럽 라이선스 뉴스보다 앞서가지고 거시 유동성 악화됐다라는 이 더 큰 흐름에 돈이 반응을 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호재 뉴스 자체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돈들은 언제나 한 발 먼저 움직이죠. 뉴스는 그 다음에 터진다는 흔한 말이 있습니다. 딱 그 상황이었던 거고, 이번 연준 의장 케빈 해시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매파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선반영으로 하락한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케빈 워시가 막상 연준 의장에 부임했을 때 그때도 더 빠질까요? 아니겠죠. 이미 매파적인 성향이 선반영돼서 미리 빠졌으니까 오히려 반등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번 이슈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단기 가격보다는 구조적인 흐름 변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에 잠깐 반짝하고 많은 재료들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이어질 판도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라는 겁니다. 이 방금까지는 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나, 왜 하락했나를 설명드렸다면요. 이제부터는 이 뉴스가 깔고 있는 앞으로의 설계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 리플이 유럽에서 전자화폐 라이선스를 땄다. 이거는 XRP 결제를 유럽에서 할 수 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암호자산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유럽연합은 이미 2024년 미카라는 포괄적 암호자산 규제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혼란일 때 유럽은 두 발 앞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법 테두리로 들어와라, 이렇게 룰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그 규칙에 맞춰가지고 정식 인가까지도 받아낸 첫 사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영국, 루셈부르크 같은 이런 금융 선진권에서 리플을 공식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이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한 거고, 유럽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럽의 은행들은 국제송금 결제 인프라에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왔어요. 이 기존 시스템이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주말에 멈추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침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것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리플이 지난 10년 동안 은행들과 제휴하면서 이 기술 쓰면은 실시간 결제되고 수수료 저렴해지고 이렇게 좋은 점들을 설득해 왔었죠. 그동안 규제 문제 때문에 파일럿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렀었지만요. 2023년 미국 법원 판결로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 확인을 받았고요. 유럽연합 규제 틀도 만들었고요. 미카 법안이 있죠. 그리고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핵심 허브에
정부에서 면허증까지도 받았다라는 거, 모든 리플랩스, 리플 XRP 퍼즐 조각이 맞춰진 셈이겠습니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졌다.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일만 남았겠죠. 최근 리플이 DXC 테크놀로지라는 글로벌 IT 기업과 손을 잡았고 은행 코어 뱅킹 시스템에 리플넷을 통합시키겠다 발표를 남겼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 전산망에다가 XRP랑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DXC의 금융 시스템은 전 세계 많은 은행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했을 때 수천 개의 은행에 리플 솔루션이 깔릴 수 있는 규모예요. 이렇게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은행권, 리플이 손잡고 토큰화된 자산을 쓰는 실험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리야드 은행, 질 플랫폼과도 리플이 협력해서 국경 간 토큰화 거래 시범을 하고 있고요. 이 작년 리플 레저에서 토큰화된 실물자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2200% 폭증한 데에는 이런 은행들의 테스트가 한몫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월가도 올해 들어가지고 채권 펀드 지분을 토큰으로 발행해보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졌는데요. 리플은 이 조용한 토큰화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는 플레이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한 개는 이제 유럽이 판 깔아줬으니까 리플과 XRP가 진짜 쓰이는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한개는 그래도 결국에 허가만 받았지 이게 은행들이 당장 움직일지는 미지수 아니냐, 이런 시각이겠죠. 이게 시장 투자자라면 당연하게도 신중하게 두 가지를 전부 따져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부터 보자면요. 유럽이 미국보다 먼저 암호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리플 같은 업체를 끌어들였다. 이거는 유럽연합이 차세대 금융질서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는 신호를 읽히고, 앞으로 돈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 전세계 송금이 뉴욕과 런던을 거쳤다면요. 이제부터는 룩셈부르크나 더블린 같은 곳들을 거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유가 뭐냐? 암호화폐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이 늘어난다면은 그 관문 역할을 할 허브가 필요한데 유럽이 지금 그 역할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유럽의 투자자나 기업들이 굳이 미국 달러 중심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유로화, 암호화폐 환전, 여러가지 국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돈이 몰리는 판 자체가 서서히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저는 이번 라이선스가 그런 흐름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크립토 기업들도 유럽을 가면은 길이 열리네 이러고 몰려들 가능성도 높은 거고,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혁신 기업이랑 자금이 모이는 쪽으로 한 발 더 나가게 됩니다. 이 전통 금융과 암호 금융의 경계가 유럽에서 무너지는 그림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퍼즐을 잇는 핵심 고리가 바로 리플이 받은 EMI 라이선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이 시나리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가지 데이터가 그쪽으로 움직이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 증시의 암호 관련 ETP들이 속속 승인받고, 또 유럽연합 은행들이 크립토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들고, 리플 레저상의 실제 사용 지표들도 급증세고, 단편들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두 번째 시각, 이 라이선스 땄다고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실제 활용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일 수 있어요. 은행권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새로운 인프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리플이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해도 이 규제 조건을 모두 맞추느라고 그 속도가 느릴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점들도 변수겠죠. 미국 SEC가 비록 리플과의 소송에서 패소를 했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업체들에게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사업 전개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시경제가 만약에 더 나빠져가지고 금융시장 자체가 위축된다면은 이게 혁신이고 뭐고 보수적으로 회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이번 유럽 라이선스 취득 자체가 상징적인 뉴스로만 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나친 앞선 낙관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리플의 유럽 행보가 호재 뉴스를 넘어가지고 이 돈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조용한 신호탄이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해석이 올라지려면은 실제로 유럽 금융권에서 리플 레저랑 RLUSD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이가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글로벌 경기나 규제 환경이 암호 혁신을 크게 막는 방향으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은행들이 막상 활용을 주저한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규제 제동이 걸린다면은 저의 관점도 수정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용한 뉴스일수록 그 뒤에 설계된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뻔하고 크게 떠드는 뉴스보다 이렇게 조용하지만 구조적인 의미가 큰 변화가 나중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리플의 유럽 EMI 인가가 저는 딱 그런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뉴스만 봤을 때 라이선스 받았구나 이러고 지나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배경에는 거시 유동성 변화, 국제 규제 경쟁, 그리고 암호화폐 전통금융이 합쳐지는 새로운 물결까지도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취득 소식 자체보다는 그 움직임이 뜻하는 바를 강조를 드렸던 거고,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 시장의 돈의 판이 어디서 다시 짜이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정답이 유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뉴스는 미국에서 터지는 것 같죠. 근데 돈줄의 방향은 현재 유럽이 쥐고 흔드는 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큰 흐름들 읽으시면서 단기 시장 소음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런 큰 그림 투자를 지향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뉴스 자체가 아니라 그 뉴스를 만든 돈의 흐름,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는 점, 오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번 리플의 유럽 행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이 남들이 전부 다 아는 뉴스 뒤에 가려진 돈의 움직임, 이걸 한 발 먼저 읽는 눈, 앞으로도 우리 신사 채널과 함께 키워나가 보시죠. 지금 리플 XRP의 상황은요, 마치 제갈량이 융중에서 천하 3분지계를 구상하면서 타이밍을 기다리던 시기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제갈량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죠. 하지만 세상에 나설 때를 신중히 기다리면서 융중의 초가집에서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겉으로 조용해 보였죠. 하지만 이미 천하의 정세를 꿰뚫어보고 있는 유비라는 주군을 맞이하면서 위나라랑 오나라에 맞설 수 있는 거대한 판, 예를 들면 XRP의 유럽 진출과 EMI 라이선스처럼 이런 판들을 짜고 있었습니다. 지금 리플이 유럽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거는 제갈량이 유비한테 천하삼분지기의 지도를 펼쳐 보인 것과 같습니다. 시장 가격이 당장 반응하지 않는 거, 이거는 아직까지 유비 세력이 미약해가지고 조조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인 거고, 하지만 제갈량의 계책 자체가 결국에 삼국 정립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번에 본격적으로 확보하면서 훗날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할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뜻이겠죠. 이 제갈량의 초가집이 조용하다라고 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될 겁니다. 그 안에는 지금 천하를 뒤흔들 수 있는 비책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요함은 리플이 유럽이라는 이런 날개를 달고 비상하기 전에 마지막 정적일 수 있다는 거, 눈앞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런 제갈량의 지혜처럼 멀리 보고 판을 읽는 큰 안목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끝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아요. 시장 흐름 안 좋고 차트 계속 눌리고 리플이든 비트든 답답하게 횡보만 하고 있으면은 괜히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 코인 시장 죽은 거 아니냐, 괜히 들어왔나. 그런데 투자 시장에서 이 끝났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 때, 그때가 이상하게도 항상 바닥 근처였다는 거를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 시장은 늘 반복인데 하락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미래도 계속 하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승이 길어지면 영원히 상승할 거다 착각합니다. 결국에 틀리는 건 항상 감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막연한 걱정이나 공포감이 아니라 조금 더 냉정한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구간이 단기 저점 부근인 건지, 아니면 반등이 난다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내 평균 단가가 높다면 어떻게 낮춰야 될지, 이런 질문들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서 언젠가 상승하겠지, 이러는 건 대응이 아니고 기다림에 가까운 거고, 공포에 못 이겨서 전부 던지는 거는 포기일 뿐이겠습니다. 하지만 하락 구간에서 계획을 세우고 반등 구간을 미리 그려보고 내 평단을 어떻게 조절할지 준비해두는 사람들은 같은 시장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 이 시장은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줘요. 반등은 갑자기 나오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때도 또 망설이다가 놓치고, 준비된 사람은 담담하게 버튼을 누릅니다. 이 차이가 결국에 몇 달, 몇 년 뒤 수익 차이로 쌓이는 거고, 지금 시장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내가 계획한 원칙 매매, 꾸준하게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운동을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 점심 먹을 거니까 오늘 먹어야 될 점심을 안 먹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내가 세운 원칙 매매라는 거는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잘 지키고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요. 적당한 단기 저점과 고점에 매수하거나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셨으면은 지금 매수와 매도 체결이 안 되더라도 조금은 시간 갖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리플 매수를 당장에 안 하시더라도 매수 타점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 안 좋다고 해서 내가 급한 상황도 아닌데 겁먹고 손절하고 후회하는 이런 매매들이 반복된다면요,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끝났다 단정 짓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럴 때 나는 뭘 준비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국에 투자 시장은 예측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게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